네, 종전 시간에 무고르자 처분에 대한 추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지문과 기출지문 관련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내용들도 많이 설명했는데요.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제 강의 특성에 비추었을 때 계속 언급됐던 내용들이었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설명하는 이유는 정말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라도 꼭 한 번씩 다시 되새김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근저당권이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효력, 이미 물권편에 뵀을 때 불법 말소된 경우 그 등기 효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복습이겠죠? 자, 일단 기억할 게 뭐냐면 등기는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계속 존속해야 하는지 문제, 존속 요건인지 그런 부분이 하나의 쟁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의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은 어떻게 된다?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등기는 효력의 발생의 요건이지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등기가 있어야 한다? 아니다. 즉 종속 요건은 아니다. 즉 물권의 변동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만 하면 물권의 변동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그 등기가 계속 앞으로도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등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유치권, 점유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효력 소멸합니다. 하지만 등기의 경우 원의 없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말소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렇게 비교를 하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일 뿐 더 나아가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의 없이 말소, 원의 없이 말소가 뭐다? 불법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은 아무런 연동이 없다. 즉 등기부상에 이렇게 되겠죠. 순위번호,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권리자, 아니 저당권이다. 저당권 뭐 설정,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 권리자 저당권자, 순위번호 2번 써서 말소란 얘기죠. 이렇게 돼요. 등기부상. 그리고 3번 이렇게 써놓습니다. 2번 순위번호, 2번 저당권 말소. 그러면 외형상 저당권이 말소되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가 A라면 저당권 효력이 없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 말소가 원인 없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외형상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면 불법이 원인 없이 말소, 즉 불법 말소된 경우에는 둘이 그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말소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저당권의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딱 이쯤에서 또 하나 반대로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좀 전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병명의로 등기했습니다. 거긴 말소는 안 됐죠. 하지만 A형상 병명의처럼 보이지만 병의 저당권 취득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소된 표현은 없지만 그 경우에는 A형상 병이 저당권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효력이 없다. 반대죠. 이거는 말소는 돼 있지만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A가 계속 저당권으로서 효력이 있다. 자, 이게 등기부상 이제 이런 점들이 좀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줄이 그어졌는데 왜 저당권의 효력이 있는지, 줄은 안 그어졌는데 왜 그 사람의 저당권 효력이 없는 건지 항상 그 점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음,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다? 아니다. 발생 요건을 변형한 겁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일 뿐이지 더 나아가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존속 요건이다? 아니다. 존속 요건은 아니다. 간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소멸한다. 존속 요건이라 한다면 당연히 소멸하겠지만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간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병의 경매 신청으로 X 토지가 제3자에 매각되더라도 갑의 저당권 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아니다. 자, 아셔야 할 게 이겁니다. 경매 신청으로 낙찰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설명했습니다. 저당권은 매각이 되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실익이 없는 거죠. 회복되더라도 말소된 운명에 있기 때문에. 자,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당히 괜찮은 질문입니다. 좀 경매 민사집행법을 알면 이제 금방 답이 나오는 건데 3자에게 매각된 경우 어차피
말소된 운명에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없습니다. 회복하려면 회복 등기에 그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소송에 실익이 없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어느 경우에 경매 신청으로 낙찰된 경우. 낙찰된 경우에는 매각된 경우는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거래를 취할 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대항력 요건. 자, 그런 특성들이 반영된 겁니다. 다음, 저당권 등기 유용 합의에 따른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법률 관계. 자, 이 부분도 보통 이거는 무효 등기 유용의 합의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이것도 제가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자, 그림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2번으로 등기원인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채권액, 채무자, 저당권액이 유효하게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액을 전부 변제를 했어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다 전부 변제되면 저당권 소멸한다. 부정성 개념. 피담보 채권이 변제 기타 소멸시효로 완성이 되면 소멸이 되면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그게 뭐죠? 부정성. 그리고 그 경우에 별도로 말소를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 경우에는 변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소가 없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저당권자 B가 이 부동산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2번 저당권을 말소 등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번 저당권을 쭉 말소하고 3번에 이렇게 쓰겠죠. 저당권 2번 저당권 말소. 그리고 자기가 설정하고 싶은 등기를 이런 식으로 4번 저당권 설정 누구누구 책 권리자 B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방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칙은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이유가 대해서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기에 궁금한데 보통 경우는 실무적으로 이런 방법 하는 게 귀찮아서 이런 방법을 쓴다. 어떤 방법을 쓴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당권 지금 이건 지금 다 말소된 운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A에서 이 저당권, 이 피담보, 이 채권을 하는 이 저당권을 양도하는 채권 양도 형식으로 넘기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부기등기 방법으로. 그래서 2-1입니다. 부기등기도 2-1. 등기 원인은 채권 양도. 즉 A가 이거는 외형상 갖고 있는 거죠. A가 이미 말소된 겁니다. 채권액이 있으니까요. 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저당권자가 A에서 B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저당권의 채권 양도시 이전 등기, 부기등기 방식이 하려면 A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저당권 A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와 B가 공동신청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당권자 A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만약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은 말소로 가서 원칙대로 합니다. 이런 방법이 무효예요. 이 저당권은 비록 말소는 안 됐지만 피담보 채권이 전에 변제됐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없어졌어요. 즉, 이 저당권은 말소는 안 됐지만 무효예요. 하지만 이 무효 등기를 B를 위해서 새로운 저당권자 B를 위해서 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인 등기의 유용의 합의. 그럼 누구누구 합의가 있어야 돼요? B, A, 채무자의 합의가 있어야겠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이렇게 유효한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순위번호가 어떻게 돼요? 2-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효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으려면 무효등기 유용 합의 이전에 새로운 제3자가 이해관계를 맺어서 한대요. 예컨대 이 무효등기 유용 합의가 있기 이전에 3번의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저당권자
C. 이런 경우에는 못해요. 만약 이런 경우에도 유형의 합의를 인정하게 되면 3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 등기되면 2-2라는 의미는 2와 이거 싸우게 되면 앞에 합자 2번의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2번이 더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무효 등기 유형의 합의를 하기 전에 새로운 제3자가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하게 되면 이 저당권자의 권한을 뺏는 거예요. 불법으로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판례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당해 저당권 설정 등기에 담보된 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즉 부정성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죠. 피담보 채권이 변제에 의해서 소멸되면 담보부구를 부정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소멸한다. 별도의 말소 등기 없이도.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 포인트. 그 저당권 설정 등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돼야 할 것이나, 자 말소됐기 때문에 말소될 운명이 있는 거죠.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새로운 제3의 채권자로부터 다른 사람한테 별도로 추가로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제3자 사이에 새로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잔존하는 말소되지 않은 종전 채권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용하여 이에 터져봐 새로운 3의 채권자에게 저당권 이전에 부의 등기를 격려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 등기 유형에 합의를 하고, 그러니까 저당권 유형에 합의가 있어야겠죠. 실제로 부의 등기를 공유했다면 그 저당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새로 3의 채권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등기 유형 합의를 주장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즉 유효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무효 등기 유형의 합의를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만약에 야 그거 이미 변제를 말소된 건데 뭔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소유자가 이번에 등기가 말소가 됐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방해회전권 정후권 행사에 일어나로서 말소 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당권자 B는 무슨 소리야? 무효 등기 유형의 합의가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소유자는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무효 등기 유형의 합의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할 게 뭐냐면 2-1번을 말소하고 싶으면 요거를 말소를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부기 등기 기초가 되는 것은 이거잖아요. 요게 없어지면 요것도 당연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독립적으로 말소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말소를 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참고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부동산 등기부에서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기억에는 저 공부할 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결국은 합의가 있으면 유효한다는 겁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저당권 이전에 부두 등기 이전에, 자 아까 2-1 부기 등기 하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등기부상 또 등기부상 기재가 돼 있습니다. 등기부상 기재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게 대해서는 유형의 합의 사실을 들어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즉 새로운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은 결국은 이 부분. 무효 등기 유용 합의도 유효하지만 만약에 무효인 등기 유용하기로 합의하기 이전에 등기부상 뭐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주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 갑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경우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자, 갑 명의의 저당권이 있었다가 변제로 무효가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병의 저당권이 생겼다는 겁니다. 등기부상. 그 경우에 갑과 을은 갑 명의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한 저당 등기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유용할 수 있다 없다 표현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르게 더 씁니다. 어떻게 썼죠?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효등기 유용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유용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은 쓰지 말라는 얘기겠죠. 자, 그런 표현들 사소한 거지만 조금 생각해서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저당권의 목적. 일단 부동산이에요. 기타 목적물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부동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할 겁니다. 자, 한 필의 토지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공유, 부동산 등기법 했을 때 공유물의 일부, 공유 지분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공부를 하죠. 거기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지상권, 전세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지상권, 전세권. 제가 지상권이나 전세권 할 때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강조했습니다. 자, 부동산의 공유 지분 위에, 자,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잔석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갑, 을, 병이 3분의 1씩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 자신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는 여기에 대해서 돼 있을 거고요. 그럼 을구에 저당권 등기 순위번호, 그 다음에 그 등기 목적, 저당권 설정, 등기원이 갑의 3분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 그렇게 쓸 겁니다.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갑, 을, 병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거나 아니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해서 나눠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갑이 이만큼을 갖기로 했어요. 그러면 한 필지를 3개로 나누는 분할 절차가 이루어질 거고, 분할된 3개의 필지에 대해서 각각의 부동산이 3개 만들어질 겁니다. 그 경우에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게 갑의 이제 단독 소유가 되고, 이게 을이 갖게 되고 병이 갖게 될 겁니다. 그럼 갑을, 병의 각각의 등기부가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분이 이제 이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저당권은요, 기존에 이 저당권이 쟁점은 갑이 단독으로 취득한 여기에 다 몰아서 준다. 그 여부가 하나의 쟁점인데, 특단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그리고 병이 단독으로 소유한 부동산 모두에다가 저당권이 3분의 1씩 기재가 됩니다. 이렇게 기재되는 거지,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에 다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즉 을병이 쓰는 게, 안 쓰는 게 아니라 다 을병이 토지에 대해서도 3분의 1씩 다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즉 갑, 을, 병 나눴었잖아요. 갑, 을, 병, 이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는 겁니다. 존속하는 거지,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이렇게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병을 단독 소유하고 갑을 단독 소유하는 세 필지 전부에 대해서 그 지분 비율대로 3분의 1대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근저당권 설정 앞으로, 즉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그게 기초를 한 겁니다. 자,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저당권이 있으면 피담보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은 등기를 할 때 채권에, 채무에, 자, 저당권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근데 360조의 비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해서 명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형 비용을 담보한다. 자, 암기하셔야 합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형 비용을 담보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피담보 채권이 왜 중요하겠냐면 우선 변제 효력의 범위와 관련했습니다. 즉 우선 변제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은 무엇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담보 채권 범위는 우선 변제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형 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연배상은 결국은 채무 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이행기가 도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못했을 때 지급하는 금원, 즉 지연 손해금. 결국은 채무 불이행이거든요. 그런데 1년분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선변제 효력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이 지연배상은 1년치에 대해서만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이 조항은 뭐냐면 의미는 피담보 채권 범위는 당사자가 약정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게 상식일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60조를 정해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특히 제한을 하고 있어요.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이 지문은 그대로 오십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담보 채권을 360조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다른 이해관계인, 즉 후순위 저당권자와의 이해관계 같은 이해관계 관계에서 조절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2순위도 생길 수 있어요. 3순위도 있어요. 근데 1순위 저당권자가 채권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하게 되면 뭐가 세죠? 손해금이 발생해요. 그런데 1순위 저당권자가 계속 가만히 있어요. 변제를 안 받았으면 이 사람은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는데 계속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연이자, 원금이 이만큼인데 지연이자가 이만큼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1순위자가 가만히 있으면 이만큼이 되게 되면 저당권 효력은 우선 변제 효력이죠. 이만큼에 대해서도 1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자인 저당권자 3순위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1순위자의 선택에 따라 2순위, 3순위자의 몫이 달라져요. 경우에 따라서는 1순위자 가만히 있으면 받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자가 더 많아져서.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조는 강행 규정이에요. 다른 이해관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360조를 둔 겁니다. 이런 제한 규정을. 그래서 암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 뒷부분.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분에 한한다. 그런데 360조가 누구와 관계 있으면 되죠? 다른 후순위 권리자들. 이해관계는 거죠. 제가 그 질문을 던지는 채무자와 관계에서. 다른 후순위자가 없는 경우. 오직 이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3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년이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얘기는 배당부에서 나타나요. 만약에 이 이자 1억이고 이 부분이 원금이 1억이에요. 1년치 손해배상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2년 후에 그 1년 더 지난 토탈 2년이 넘은 2년치가 2,000만 원이겠죠. 이 시점에 낙찰이 이루어지면 이제 배당부 때 채권액을 정해야겠죠. 순서에 따라. 만약에 채무자가 저당권자 이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배당부에 1억 플러스 2년치 2천만 원까지 해서 1억 2천이 배당이 딱 우선 변제가 돼요. 1억 2천 받고 남은 게 있으면 소유자에게 돌려줘요. 그런데 1순위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2순위, 3순위가 있으면 1순위 저당권자의 그 채권 우선 변제 받을 효력의 채권액은 1억 1천만 원이에요. 배당표에 1억 2천이 아니라 1억 1천만 원 쓰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담보채권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우선 변제 권능은 등기된 범위에서만 생깁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필수적으로 기재할 것은 채권액이에요. 채권액. 그렇죠. 우선 변제 채권을 기재해야만이 이 범위에서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는 것을 공시해야만이 그 뒤에 이해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별도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합금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만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토에서 매토까지 사유는 그 설정에서 원인이 있는 경우에 등기해야만이 대항력이 있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비교할 게 뭐냐면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약정이 없어도 그리고 등기가 없어도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 손해배상에 한해서는 저당권의 실행 절차에서 우선 변제 권능이 미치는 범위에 제한이 있다. 어떤 제한? 1년분에 한정한다. 자, 이 내용에 관련해서 좀 보충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 아까 유치권 할 때 기억나십니까? 원금이 이만큼인데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 지체상금, 지체손해배상이 발생한다. 여기 붙었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본래의 채무의 연장이다. 같이 본다는 겁니다. 본래 채무의 연장은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연장인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왜냐면 이 채무의 연장이니까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다른 이해관계들의 이익을 해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분에 한정한다. 하지만 그 1년분의 한정은 누구와 관계? 제3자와 관계. 즉 제3자와 관계입니다. 그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306조 단수 규정은 물산 보증의 제3취득자, 후순위 권리자 등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한이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제한이지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다음, 자, 저당물의 목적으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때는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한은 피담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만 1년분에 한정하는 거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인데 이건 뭐죠? 저당 목적물의 하자량입니다. 그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자, 저당권도 불가분성이 있어서 저당권도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까지 저당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채무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해야만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저당권자는 채권을 전부 일부만 변제받으면 저당권 전부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즉 일부만 말소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 변제 다 전부 변제 받을 때까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만 변제한다고 해서 일부만 딱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불가분성입니다. 유치권 기억나죠? 201호, 202호. 유치권은 비록 201호 대해서만 유치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은 201호뿐만 아니라 202호 전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저당권이 담보되는 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1억을 전부 변제를 받아야만이 저당권이 말소되는 겁니다. 근데 1억 중에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종전의 저당권이 계속 유지된 채 있는 겁니다. 즉 저당권의 일부만 말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부 말소 방법은 이거 있죠. 채권액을 변경하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거지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일부 말소도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이 남아있는 한 저당권 설정자는 등기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전부를 변제받을까지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설정자는 일부 변제가 하더라도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언급할 게 뭐냐면 동시인 관계가 아니에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화. 저당권 설정자 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게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먼저 돈을 다 갚은 다음에 그 다음 이후에 말소 등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나중에 또 동시행 관계에서 언급될 겁니다.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 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당히 괜찮은 질문입니다. 함정이 있어요. 2년분 딱 하게 되면 360조 단서니까 1년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전부의 표현이 잘못된 것처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핵심의 포인트는 정답에 틀렸냐 옳았냐 맞냐 핵심은 어디 있죠? 채무자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 채무자라는 표현 때문에 답의 운명이 갈려진 겁니다.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자 관계에서는 360조 단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관계에서는 전부 지연배상금 2년치 전부를 변제해야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괜찮은 기출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정확하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채무자와 관계에서는 360조 단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원칙으로 가서 전부를 변제해야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